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말 세인트 하이마스 성자 칭호를 받고 있는 이 하이마스 포가 한 개 포대 세문이죠. 세문이 일제 사격을 해서 거의 한 개 대대를 러시아 한 개 대대를 인명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열차 40량에 걸쳐진 어마어마한 보급물자를 한 방에 소멸시킨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또 다른 이 하이마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M777 미국에서 준 견인포죠. 그거 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군이 신기에 가까운 사격을 해서 어떻게 이런 사격을 할 수 있을지 대포병 사격을 했는데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병력 이런 또 장비 이런 전과가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어딘가에서 전투가 세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병력은 전일 대비 200명 추가 사살했고요.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무려 16문 격파, 무인항공기 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야포가 16문, 16문이면 거의 한 개 대대가 하루에 소멸됐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전차 장갑차 합하면 12대, 이것도 꽤 큰 손실인데요. 야포가 16문이면 이거 굉장한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꾸준히 지금 며칠간 10대 이상씩 파괴되고 있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군 보급 차량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러시아군의 보급 차량에 대해서 계속 사격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동부전선 작전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다 라는데요. 동부전선의 작전 계획이 뭐냐? 바로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이 두 개 주를 100% 확보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한스크주는 거의 100% 확보를 했죠. 그런데 도네츠크주는 지금 한 5,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재조정해서 이제는 방어작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루한스크주를 100% 다 점령한 것에 만족하고, 도네츠크주는 더 이상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 슬로반스크라든지 이런 곳을 때릴 연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도네츠크주는 반은 포기한다 라는 이런 것이고요. 미국 유엔 대사가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지우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올레니우카의 사망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 올레니우카 포로 수용소에다가 러시아가 저희 분석에 따르면 소위탄을 쏘아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걸 우크라이나의 GMLRS 탄이 와서 타격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거 사망자 신원 확인 다 했고, 니들 전쟁 범죄한 거 확인 다 했고, 그리고 니들이 자작극이다 확인 다 했으니까 조사하자 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나셈스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이전 준비하고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에 탑재된 암람이라고 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트럭에 장착해서 지대공 버전으로 사용하는 그런 야전 방공 시스템이에요.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력들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전자전 부대를 전진 배치했다. 계속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지령, 압박 이런 것들에 굴복해서 계속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심리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오데사 남서부 도나우강, 이게 이제 독일에서부터 흑해까지 흐르는 강인데, 이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기뢰에 접촉했다. 아마 이 하구원 같은 이 하구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밀물을 타고 기뢰가 강으로 올라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민간 선박이 기뢰에 접촉해서 폭발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하르키우 시내 포격을 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또 발생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일대에서 제한적인 포격을 감행했는데 기동부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포격 몇 번 하고 끝냈다. 왜? 여기 있는 지금 주력부대를 다 빼서 헤르손 쪽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이 동부지역 슬로반스크, 이지움, 리만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군의 공세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냥 돈바스 반군으로만 지금 싸우는 셈입니다.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돈바스 반군으로 공세를 재개했다. 아우디우카가 도네츠크 시에서 서쪽으로, 즉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나가는 두 개의 축선,
남쪽으로 나가는 게 마린카, 북쪽에서 나가는 게 이 아우디우카인데 이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돈바스 반군으로 공세를 재개했는데 이것도 약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도하 작전에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동원해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러시아 보급 작전에 투입된 특별 열차가 하이마스에 피격됐다.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0여 문을 공유한 M777 견인식 곡사포의 카탈로그 데이터상 원형 공산 오차는 50m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공산 오차가 더 커지는 고사계 사격으로 진지 안에 숨어있던 러시아군 자주포를 일격에 박살내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급 자주포를 생생내며 던져준 어느 나라, 즉 독일이 준 자칭 세계 최강 자주포와 비교되는 성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잘 구축된 포상 안에 숨어있던 러시아군 2S3 152mm 자주곡사포 2문과 지원 차량을 쪽집게 포격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7월 31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격작전은 하르키우시 외곽에서 북동쪽으로 20km, 러시아 국경선에서 약 2.9km 떨어진 네스쿠츠네 마을 인근에서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러시아군 2S3 자주포 진지 2개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M777 견인 곡사포로 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2S3 자주곡사포는 152mm 곡사포를 탑재해 최대 30k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122mm 2S1 자주포 다음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어 대량으로 운용 중인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자주포입니다. 우크라이나 제92기계화 여단 포병대대는 마을 도로변에 진지를 구축해놓고 숨어있던 러시아군 2S3 자주포를 드론으로 식별한 뒤 각각의 진지에 포탄 한 발씩을 쏴 표적을 정확하게 파괴했는데요. 해당 자주포들이 구축한 진지의 폭은 5m가 채 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 곡사포탄은 이 진지 안에 정확하게 내리꽂히며 단 한 발로 러시아 자주포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이번 포격이 정밀 유도 포탄이 아닌 일반 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일반 포격보다 공산 오차가 크게 벌어지는 고사계 사격으로 미터 단위의 정밀 포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군 포병, 정말 그 기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준 경량 자주포, 견인포죠. M777. 이 견인포, 이게 기본탄을 가지면 24km를 사격할 수 있고요, 최대. 그리고 랩탄, 로켓 추진탄을 집어넣으면 30km까지 쏠 수 있는 견인포예요. 자, 이 견인포를 운용하는 92기계화 여단의 포병대대가 드론을 가지고 정찰을 하다가 이 하르키우시 외곽, 그러니까 하르키우시에서 러시아 벨고로드와의 국경선이 있죠. 그 국경선을 한 2.9m, 2.9km 넘어와 있는 이 러시아군 자주포 진지 2개를 발견한 거예요. 벨고로드 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왜 하르키우 쪽으로 국경을 월선해서 들어와 있냐. 이제 러시아군의 자주포인 2S3가 기본탄 쓰면 한 17km, 사거리 연장탄 쓰면 한 30km 날아가는데 사거리 연장탄 같은 고가의 탄약이 아직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본탄 17km짜리 그거 쓰려면 사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월선해서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들어와 있었고 땅을 파서 진지를 구축해 놓고 포상 안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드론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아주 포를 들고 아주 고사게 사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탄이라고 하는 게 이 탄도학적 특성이죠. 뭐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공산오차, 즉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더 공산오차가 커져서 이 M777의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20km를 날아갔을 때 한 50m 정도의 원형 공산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 안에 떨어지면 명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들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람을 영향을 더 많이 타겠죠.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떠서 내려꽂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군 포병하고 아주 근접해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 참호를 파고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위에서 내리 꽂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사게 사격을 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쐈어요. 이게 바로 그 해당 동영상이에요. 그리고는 이 드론으로 파악한 게 바로 이 진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주포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지금 뭐 흙을
아주 높게 써놨기 때문에 옆에서 공격했을 때는 다 방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내려 꽂아야만이 파괴가 되지 옆에다가 터져서 뭐 파편으로 공격할 수가 없죠. 그냥 정확하게 여기 내려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쐈는데 그냥 파괴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상을 발견하고 각각 한 발씩 했는데 각각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정말 야, 이 우크라이나 포병의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포병의 실력과 같이 우리는 동이족이라서 과거부터 활을 잘 쐈다고 하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단한 전과를 냈는데 이게 기량도 기량이고 또 포신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을 것이다. 거의 새 것에 가까운. 그래서 미국이 이 M77을 줄 때, 이 포를 줄 때 포신을 다 새 걸로 교체해서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제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이제 마모 다 되어가지고 안에 내부에 강선 마모 다 되어서 지금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포신을 장착이 된 자주포를 7문을 우크라이나에게 줬죠. PZH-2000.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포신이 다 달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게 그 포신 좀 달라 해도 독일이 지금 안 주고 있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자들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헤르손에 고립된 부대에 물자와 병력을 공급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드네프르강 도하 작전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처절한 작전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군용 차량이 아닌 어디서 많이 보던 차량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포병의 맹공세로 극심한 보급 차량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민수용 차량으로 보급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폰톤 브릿지를 이용한 도하 작전에서 우리나라의 현대 아반떼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TV 채널인 러시아 원 방송은 파괴된 헤르손 안토니우스키 대교 옆에 바짝 붙은 폰톤 브릿지로 이루어지는 도하 작전을 중계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7월 31일 촬영된 이 영상 속 폰톤 브릿지에는 러시아 군용 차량이 아닌 민수용 차량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폰톤 브릿지 위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약탈한 폭스바겐 승합차와 냉동 트럭, 심지어 현대 아반떼 차량까지 실려 있었고 러시아는 이들 차량에 헤르손 고립병력 공급을 위한 보급물자를 가득 실어 강 건너로 실어 날랐습니다. 러시아는 속도가 느린 폰톤 브릿지로는 헤르손 방어전에 필요한 물량의 보급품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안토니우스키 교량을 복구하기 위한 공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파괴된 교량에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교량 수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폭격으로 교량 상판은 물론 교각에도 균일이 생긴 상황에서 철판을 얹기만 한 교량에 대형 트럭이 올라가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구가 끝나더라도 다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토노우스키 대교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드네프르강 이남에 집결 중인 대규모 병력을 안토노우스키 대교를 통해 헤르손 시내로 밀어넣을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의 무리한 도하 시도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 차량들을 지금 여기다가 가득 실었는데 이게 카페리가 아닙니다. 카페리가 아니고 우리 공병들이 하는 리본 부교죠. 그걸 이제 펼쳐서 제가 봤을 때 리본 부교 한 4개 정도를 이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트가 보입니다. 보트 한두 대로 이걸 이제 끌고 강 건너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수용 차량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보급물자 가득 싣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민수용 차량 그리고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민간인들 잔뜩 징발해 와가지고 분홍색 옷 입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민간인들이 장 보고 시장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아니 지금 이 전쟁 나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민간인들이 왜 강 건너 지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2주 전에 헤르손을 다 탈출하라 라고 공식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강제 동원된 민간인 그리고 여기는 강제 징발된 뺏긴 약탈당한 그런 차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다리 옆에다 이렇게 부교를 아까 그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많이 띄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느리니까 이 보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다가 시시때때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해서 정밀 타격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아주 위험을 안고 이렇게 지금 보급작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 공수부대들 대거 데리고 왔죠. 그 공수부대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끊어진 다리 이 부분인데 여기를 지금 철판 덧대가지고 잇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또 이렇게 다 이으면 또 포격하겠죠. 저라면 포격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다리가 나중에 우리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자꾸 때리면은 나중에 피해 복구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그만 때리자 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가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때립니다. 때려서 또 끊어버립니다. 아무튼 이 헤르손에 러시아는 이 헤르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돈바스에서 그 중요한 돈바스에서 병력을 빼서 집어넣고 그리고 보급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부교를 띄워서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여의치 않으니까 제발 때리지 마라. 니들이 때리면 이건 민간인 학살이야. 라는 지금 선전전을 해나가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과가 발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구원을 위해 크림반도를 경유해 올려보냈던 대규모 장비와 물자가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의 초정밀 타격을 받아 초토화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이마스 일제 사격에 최소 80명이 즉사하고 200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르손 증원을 위해 크림반도를 경유해 헤르손 남부 브릴리우카 전진기지에 도착한 러시아군 수송열차가 열차 도착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 포대의 일제 사격으로 초토화되었다고 세르이 브라트추크 오데사 군정청장이 현지 시각 8월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7월 30일 심야에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남동쪽 약 42km 지점에 있는 브릴리우카역 전진 보급기지에 러시아군 특별 수송열차가 도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하이마스 1개 포대를 대기시켰다가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브릴리우카 역에 도착한 러시아군 열차는 약 40량으로 구성된 무장열차였는데요. 이 열차에는 러시아 공수군을 위한 대량의 장갑차와 탄약, 보급물자가 실려 있었고 열차는 역사 도착 직후 물자 하역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GMLRS 로켓으로 화물열차와 브릴리우카 역사 일대를 파편의 비로 덮었는데요. 단 몇 분 사이에 이루어진 포격으로 러시아군 80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00여 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브라트추크 청장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 무장열차를 추적하던 우크라이나군의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일대를 지키던 S-300과 S-400, 또 판치르 등의 방공 미사일 자산들은 하이마스의 GMLRS 공격은 요격하기는커녕 탐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헤르손 병력 증원 계획은 당분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방 보급기지부터 탈탈 털리고 있는 러시아군. 과연 헤르손에서 제대로 된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0량으로 이루어진 이 무장열차 40량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KTX 한 열차가 한 17량 정도 되죠. 그런데 40량이면 그 KTX보다 2배로 긴 겁니다. 2배 넘게 길죠. 거기에 탄약, 장갑차, 병력 가득가득 싣고 와서 도착해서 내리는 하역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딱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 1개 포대 일제 사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개 포대가 3문인데 한 문당 6발씩 있죠. 그러니까 일제 한 번 사격에 18발 날아가는 겁니다. 또 재장전 한번 했겠죠. 재장전 하는데 2분도 채 안 걸리니까 2분 30초 걸리죠. 그러면 이제 재장전해서 한 번 더 쏘면 36발 날아가는 겁니다. 스틸 레인이. 자, 그래서 이 헤르손에서 남동쪽으로 42km 지점에 있는 이 마을의 역에 무장열차가 도착해서 하역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딱 보고 야간이에요. 정말 이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사격을 하는데 이게 당시 그 야간에 화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화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날 아침 되어서 보니까 이 역사 인근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폐허가 되어 있다. 도대체 하이마스가 이 재장전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 한 번 이상은 재장전을 했을 테고 36발, 최소 36발의 하이마스 로켓탄이 날아와서 때렸으니 또 거리도 크게 멀지 않죠. 42km. 그러니까 뭐 GMLR에서 안 때리고 그냥 기본탄 가지고도 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과를 냈는데 한 번의 사격에 300명 가까운 러시아군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경상 빼고 중상. 그러면 한 개 대대가 소멸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40량에 얼마나 많은 물자가 실려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차도 파괴되고 또 철도도 파괴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보급이 헤르손 쪽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열차 파괴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어떤 내구력이 상당히 깎여나갔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엄청난 전과를 올린 하이마스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